네, 안녕하십니까. 정훈장입니다. 한자 알아보기 기초 한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에는 부수 중에 손과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강의에 들어가기 앞섰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로 토를 달아놓은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제가 동그라미 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칠 때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였죠? 네, 두 번째 강의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했던 것들. 네, 여기까지는 부수에 있고요. 네, 밑에 있는 세 개는 부수에는 없죠. 부수에는 없지만은 많은 글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네 번째 강의 시간에 했었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시간에 강의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즉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다른 글자들, 이런 부수나 아니면 이런 글자를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다른 글자를 통해 가지고 뭐 다른 글자 공부도 할 테지만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또 어떻든지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야만 되는 거지, 한참 기억을 떠올리고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언어란 그렇거든요. 언어란 건 동시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손과 관계된 것을 다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수죠. 자, 손수변이라고 해서 글자의 면적편이 가고요. 자, 여기 손톱조 요 유형인데, 손톱조는 글자의 위쪽에 올라갑니다. 위쪽. 자, 그리고 이거는 상날철입니다. 상날철. 그리고 왼손좌. 자, 그 다음에 도울루. 또우인데 기본적으로는 손으로 돕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손 받들공, 절구구. 절구구는 원래 이 절구, 우리 방아를 찢는 그저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방아를 찢는 절구의 모양입니다만,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결국 이 모양 자체가 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났고요. 또 마디촌도 손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붓으로서는 이렇게 가를지, 지탱할지, 칠복, 등구를 문하는데 칠복과 같고요. 몽둥이수, 장수.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속에서 상하 좌우 아니면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는 글자들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수라고 할 것 같으면 손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곽걸문을 살펴보면 손수 모양이 꼭 그 우리 아기들 그 귀여운 손을 고사리 손이라 그러죠. 고사리 모양 같죠, 그죠? 고사리의 그 풀에 있는 살대와 같은데, 아무튼 자, 우리 해서체에서 보면요, 해서체 보면 밑에 여기
갈고리 모양이 있는 것은 몸통과 이어져 있다는 것, 우리 팔하고 이어져 있다는 그 표시 고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나타나는 요 나갈별, 비칠별, 불똥주와 같은 이거는 이제 엄지 손가락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여기 손가락 내게 되니까 결국은 손과 관계된 글자다. 그 우리 털모라고 하는 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다양한 글자들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들거나 부딪힐 격이나 이런 모양은 정확히 갈고리가 있으니까요. 밑에 갈고리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세 글자들은 손수라도 다른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본떠 만들었는데, 맨 먼저 이제 받들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받들승. 우리 문화를 전승한다 할 때 승인데, 이어서 전승한다는 거죠. 가운데 보면 보세요. 가운데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고리 고리는 똑같은데 한일이, 작은 한일이 세 개가 있죠. 석상같이. 자, 이게 손입니다. 손인데 받든다는 것은 단순하게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고 짚는다는 것이 아니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두 손보다도 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물수에서 나타나듯이 요 열릴 개자와 비침별, 저 오른쪽에 요 파인불이 있죠. 물수의 양쪽에 있는 것들이 꼭 좀 도와주는 의미.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열림개, 열개는 이끌어주는 의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손, 모두의 손을 통해서 그 아주 존경의 의미와 어떤 임무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받들어 간다라는 의미로서 받들라. 그 받드는 거는 혼자 물건을 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을생기고요.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제 들거의 밑에 소리 나죠. 자, 물건을 들다라는 의미의 들거자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위에 보면 무엇을 드느냐는 문제인데, 또 나중에 이제 이야기 또 할 테지만은, 위에 나타나는 아까 그 첫 화면에서 이 절구구가 있었죠. 절구구가 있는데, 절구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위트니꾸가 있죠. 우리 쌀미 할 때 요렇게 했죠. 요렇게 했는데, 쌀미의 요 네 개, 이 쌀을 나타내는 네 개가 요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래서 네 개가 붙어가 있죠. 그 의미로 절구구라 하고, 가운데에 있는 10시의 모양은 여기서 말하는 벽껍질을 가르는 모양이라고 이제 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절구 모양인데 이 글자를 손으로 할 것 같으면 한 손이 아니고 우리 절구 공이대를 가지고 절구질을 절구질을 할 것 같으면 두 손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 반인을 나누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을 확장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손으로 붙잡는 모양을 묘사하고 가서 차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타나는 들거의 위에 나타나는 요거를 절구구의 양손 모양이고, 한 사람의 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나타나는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손 받들공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글자 위에 가면 우리가 풀초의 형상 사전을 보면 이런 모양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풀초라는 부수가 있어서 그런 모양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비슷한 모양이 있을 것 같으면 편리하게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풀초인데 두 손의 모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글자들도 있고요. 자, 두 손으로 받들공이기 때문에 글자 밑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를 또 자획을 빠르게 쓰기 위해서, 아니면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또 이런 모양이 나중에 가서는 큰 데와 같이 이런 모양으로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손으로 받드는 모양을 보다 더 글자 자구의 조화와 아니면 글자 획을 쓰는 그 속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이런 모양, 자, 여기서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도 두 손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같이 쓰지만은 한인이라는 어떤 대상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두 사람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텐데, 가운데에 있는 모양은 현재 중국어 이제 간자체에 보면 이렇게 써갖고 이것을 들라라는 들여자의 간자체로 쓰고, 예전에도 이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못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못정.
뭐 요것을 고물의 정, 곤배정, 장정정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못은 어떤 대상체, 특히 나무겠죠. 나무가 있으면 두 나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못을 이렇게 수직으로 쳤다가 뺐다가 하잖아요. 수직으로 내려오고 요 밑에 갈고리가 있다는 것은 빠지지 않다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못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반듯한 못은 뺐다가 나중에 해체하면 또 뽑게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이제 못의 역할인데 혹여 나중에 못을 가지고 나무를 쳤는데 이 중간에 하필 못을 치는 부분에 뭐 나무 옹이가 있죠. 옹이. 나무 옹이가 있어서 못을 쳤는데 옹이 때문에 못이 휘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원래 못을 치는 목적은 두 대상을, 나무를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결박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걸 이제 공교롭다고 공교로울 교라고 하는데, 교묘하다 할 때 공교를 교라고 하는데, 원래 목적 자체가 이 결박할 목적, 두 개를 붙일 목적일 것 같으면 수직으로 들어간 못보다는 요게 더 견고하겠죠. 단단하겠죠. 그죠? 속박된 것이, 결속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는데, 뭔가 일이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는데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공교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공교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 바로 공교롭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죠. 부정에서 긍정으로, 긍정에서 부정으로. 그걸 공교롭다고 쓰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이 나중에 이제 못대가리 나죠. 못대가리 이제 머리 두입니다. 못대가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이 공교를 교자의 형상입니다. 결국은 두 대상체를 못을 쳐서 결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만들었는데 요 점이 하나 있죠. 여기 점이. 요 점은 못을 쳤는데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 분에 안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딱 고쳐봐야 돼요. 안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밑에 있는 요거 손수를 빼면 요 다음 장에서 살펴볼 테지만은 이 위에 있는 손수를 빼면 요 자체를 더불어요. 자, 더불어요. 그다음에 함께요. 그다음에 이제 줄여 그러거든. 줄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불다와 줄다와의 의미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손이고 양손이고 두 사람이 드는 건데 꼼짝하지 않다 않습니까? 그죠? 꼼짝하지 않는데 그것을 들기 위해서는, 특히 가마나 예전에는 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손이 힘이 더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붙어서 함께해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글자 중 이런 걸 한 가지 동에, 자, 요렇게 쓰면 똑같은 형태지만 중간에 다르죠. 이건 일어날 흥애가 일흥이라거든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의 거자에다가 똑같은 형사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수레를 든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가마여자거든요. 가마여자. 이거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고정되고 결박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더 붙어야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더 붙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요. 약간 이거죠. 요거 들 수 있으려면 더 붙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결국은 사람이 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상태로 딱 고정되어 있겠죠, 땅바닥에. 자,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할 때 더 불어란 말은 더 붙어서 사람의 손이나 힘을 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손이 더해졌기 때문에 들 수 있다 해서 들거라고 하는 거예요. 들거. 자, 글자 하나 때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나중에 글자들 보면서 또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힐 격이란 건데, 기본적으로 요거 수레 거자죠. 수레 거자인데, 요 수레는 예전에 전쟁용 마차라고 그랬죠. 전쟁을 위한 전쟁용 마차입니다. 전쟁용 마차가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그 전쟁용 마차가 있겠죠. 그 마차가 있는데 위에 덮을맥을 쓰면 그 전쟁용 마차가 전체가 있는 거죠.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군대 군 할 때 군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볼 것 같으면
요 수레의 부분에, 요 수레죠? 수레 부분에, 이게 위에서 보면 바퀴입니다. 바퀴. 그러니까 바퀴 하나를 딱 고정을 시키면 만약에 하나는 바퀴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움직일 것 같으면 이렇게 빙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빙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군사군에다가 요게 시험시험 걸어갈 착, 시험시험 걸어갈 착은 무조건 앞으로 간다는 거죠. 시험시험. 그러니까 이게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 그 밑에 위에가 아니고 아래쪽에 요 덮을벽에 윗튼 입구 같은 덮을벽의 반대의 것은 요 아랫바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수레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서 멈춰 섰다는 의미죠. 자, 멈춰 섰으니까 상대방이 요 보세요.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게 창수 몽둥이 송이 몽둥이 수죠. 그 상대방이 요 수레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공격해서 멈추든지. 그렇다 보니까 요 수레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보태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칠격자고, 칠격자. 그러니까 공격하다 그 칠격자고, 아래에 있는 요 수레를 모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을 보태는 입장에서는 부딪히는 격이죠. 그래서 칠격, 부딪힐격 두 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글자는 이제 볼간자인데, 보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 볼견자. 이 볼견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현재의 볼견은 현대 중국에서 현대어의 한자의 볼견의 의미는, 이 볼견자는 뭐 사람마다 다 눈이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고,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견은 눈이 있으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근데 볼간은, 자, 눈목 위에 손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는 눈목 위에 손이 가가지고, 자,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고 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볼간은 나의 의지, 보는 사람, 눈을 가진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보는 게 볼간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비슷무리한 글자 중에, 비슷한 글자 중에 요 손톱조 밑에 볼견이는 여기 찾을 멱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멱. 뭐, 찾다 의미. 요것도 요 눈 위에, 그죠? 눈 위에 손이 손톱쪽 올라가서 찾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는 밑에 볼견자 위에 있는 거고, 요거는 눈목자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찾을 멱자는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행동하고 발걸음을 행동하는 거고, 볼간은 그 자리에 서서 주의를 관찰하기 위해서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간에 나타나는 요 있죠, 손수. 그 손수에 보면 요 밑에 갈고리 골이 아니고 눈목의 영향이지만은 이렇게 왼쪽으로 비껴나 있죠. 자,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지만은 우리 보면 도착하다 할 때 착이 있거든요. 도착하다 할 때 이래 쓰기도 하고, 붙을 착자인데,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양의 꼬리가 왼쪽 눈목 때문에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그런 나중에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간 위에 나타나는 게 손수고요. 그 다음에 절배, 절. 자, 절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이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죠. 그럼 대상이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죽은 조상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절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절을 하면, 자, 우리 보면 이제 마디절도 있고, 항상 이야기하죠. 마디절이란 의미는 맞이에서 왔다 그랬죠. 맞이. 그 상대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구부리는 거죠. 그렇죠. 몸을 구부리든 목을 구부리든 어떠한 구부리는 형태를 해서 상대방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건데, 요 마디절에 또 보면 우리 절 의미는 우리가 물건을 뭐랍니까? 보사보면 치면, 그죠? 물건을 치면, 자, 우리 보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서 도끼를 치잖아요. 그죠? 도끼건 자체가 요 나무든 반듯한 것을 이게 도끼예요. 도끼를 치니까 굽어졌죠. 그 도끼 자체를 나무를 치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도끼건, 예전에는 경상도에서는 도치 그랬거든요. 도치. 그래서 칼로 치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일 때 도끼를 도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다 할 때 요 석자라든지 전부 다 그냥
마디를 끊어서 구부리게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왼쪽에 나타나는 게 이게 손수고요. 볼간의 손수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요거는 3개가 아니고 4개죠. 4개. 오른쪽에 3개, 4개죠. 그래서 손과 손인데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악수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악수할 때 한 손에다가 그죠? 오른손에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선 대응하고선 왼손을 갖추고 받치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죠? 손으로 이제 거둔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이 절이라는 의미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든 목례만 하든 허리를 굽히든 그죠? 아니면 우리 제사 지낼 때 세배할 때처럼 땅바닥에 오세투지와 같이 형태를 하든 자 모든 다 절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손이 2개 손입니다. 2개 손을 가지고 손으로서 인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한자를 더 배워 가다 보면 절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뭐 읍을 한다든지 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손수에서는 나타나는 게 이제 보세요. 이거는 딱 명확하게 손수가 나타나니까 참 편하죠, 글자가. 자, 그러니까 손수를 알면 나머지 것들만 이해를 하면 그 글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위에 나타나는 거죠. 주목권인데 태권도 할 때 쓰죠. 주목권. 자, 위에 나타나는 것이 있죠. 요 위에 나타나는 말권자인데 말권, 말다 할 때 말권. 요 말권자를 일본말로 일본 사람들은 그 김밥 할 때 그죠? 김밥 많은 것을 김밥을 막기라 그러죠. 그 막기가 원래 이제 말다는 말에서 온 건데 여기 위에 나타나는 요 글자는 김을 말 때 쓰는 김발처럼 저 예전에 그 우리 보면 죽간본이라고 그러죠. 죽간. 자, 대나무를 가지고 김발 같이 그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걸 쭉 쓰고 펼쳤다가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하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자 하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책책 하면 이렇게 쓰죠. 또 똑같습니다. 책책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 대나무를 깎아 가지고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양쪽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요 긴 발처럼요. 글자는 요 상하 대칭이 되든지 좌우 대칭이 될 때는 반쪽만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두 쪽까지 반쪽을 써서 요걸 이제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책이라고 하는데 요 책은 기본적으로 이 축간으로 만든 것은 둘둘둘 말게 되어 있거든요. 둘둘 말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다라는 의미를 요 축간본에서 가져와서 둘 말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쓰면 일자의 형태가 있는데 눈으로 참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죠? 자, 일자의 형태가 있는데 둘둘둘둘 말면 요 나중에 이제 둘둘 말면 나중에 줄 끈으로 딱 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요 양쪽에 점이 끈으로 볼끔 묶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 일은 여기 나와 이제 한일의 형태가 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펼쳐서 항상 이야기하죠. 요 한일은 나아가고 그죠? 거꾸로 하면 들어가는 건데 펼치기도 하고 좀 마니까 들어가기도 하는 그 표시입니다. 자, 어쨌든 요 위에가 이제 말권자예요. 말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것에는 원래 이게 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나타내고 책을 나타내면 이렇게 이 병부절 중에 한 가지죠. 그죠? 우리 병부절 2가지를 쓰죠. 이 절하는 모습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다 자라지 않는 아이의 모습. 자, 그러니까 요 모양을 가져와서 여기 둘둘둘둘 많은 형태를 하는 거예요. 많은 형태. 그래서 요거를 위에 자체가 말권자이기 때문에 자, 이런 둘둘 많은 형태의 문서들. 그래서 자, 문서권, 책권 그래 해요, 이거. 근데 형태는 요 둘둘 많은 그 책들. 예전에 임금께 바치는 상소문 보면 그죠? 두루마리 같이 둘둘 말죠. 그런 책들. 그다음에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밑에 칼도가 있는 요 권자가 있어요. 책권자가. 뭐 채권 문서권이라 해도 돼요. 그래도 요 칼의 모양을 나타나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죠. 부를 소자 부를 때 입으로 부르는데 멀리서 손짓을 펴고 구부리고 그죠? 펴고 구부리고 하잖아요. 이리 온나라고 할 때는 손을 펴고 구부리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요 책도 접어서 펴고 구부리고 하는 자, 이런 형태들 있죠. 우리 뭐 브러쉬라든지
이런 형태로 접었어. 아니면 일반적인 책들을 딱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딱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칼도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요 책이나 문서는, 그래서 문서권, 책권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형태의 하나의 종이를 반으로 접든지 세분으로 접든지 접어서 문서 형태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 권을 씁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족자 같은 거는 이렇게 두두두 맞죠? 근데 일반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는, 접어서 넘기는 것을 우리 화첩이라 그러죠. 자, 그 첩을 할 때는 전부 다 이 책권인 거죠. 문서권인 거죠. 그래서 보면 직사각 형태의 우리가 유가증권을 보면 전부 다 직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죠. 그죠? 일반 우리 A4 용지처럼. 자, 그래서 전부 이 권자를 쓰는 겁니다. 이 권자를 안 써요. 자, 이제 이해하겠죠? 그래서 주먹권이니까 손을 한번 말아보세요. 손을 말면 딱 손을 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장인데, 손이 있으면 이제 손바닥이 있겠죠. 손이 있으면 당연히 손바닥이 있겠죠. 자, 손바닥 위에 나타나는 게 이제 상자죠, 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큰 멀경이 덮을멱처럼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댔죠.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보면 숭상할 상이잖아요. 숭상할 상. 자, 여기 숭상한다는 거는 요 밑에 우리 높을 고자에도 나타나죠.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여기 멀경인데, 그 멀경자의 영체인데,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멀경이라는 그 글자 말고 이 전체를 손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손바닥. 그 손바닥 위에 작은 거를 가지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요 자체가 숭상이니까, 자, 위에, 손 위에 있는 게 손밖에 아니고 손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위에 붙어 있는 게 요 넓적한 게 뭡니까? 손 위에 요 작은 이제 고사리 같이 작은 소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바닥이죠, 당연히. 그래서 손바닥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문지를 갈 마자가 있는데 위에 나타나는 거 있죠? 요걸 많은 글자에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다 하면 우리 숫돌처럼 돌로 갈죠. 그렇기 때문에 돌로 가니까 위에 있는 여기 3배 3자입니다. 3배 3자. 3배 있죠, 3배. 아니 3배가 아니고 3마자고로 내가 적거든. 3마자인데 요 3배 만드는 그 원료가 되는 우리 대마 할 때 그 대마 풀 이야기합니다.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돌을 갈다고 할 때는 밑에 돌석자가 와요. 돌을 갈다 할 때. 근데 요것도 이제 돌을 가는 게 아니고 손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 문지른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손으로 갈든 손으로 문지르든, 자, 밑에 손이 왔기 때문에 돌을 가지고 가는 것과 돌로 가는 것과 손으로 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손이 왔기 때문에 문지르다 아니면 갈다 해서 요 마자를 쓰게 됩니다. 갈마자. 자, 이런 글자들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붙잡을라 그러죠. 자, 붙잡을라인데 이거는 한의원에서, 그죠? 뭐 기공하는 사람이나 한의원에서 우리 추나요법이라 들어봤죠, 그죠? 손으로 쥐고 그저 조물딱 쥐면서, 자, 우리 신체 부위를 근육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요법들을 시행하는 그 추나요법 할 때 그 붙잡을 놨던데, 우리 붙잡을 때 보세요. 붙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볼검 쥐죠. 옷자락을 볼검 쥔단 말입니다, 그죠? 그 손인데 위에 합이 있잖아요. 합은 항상 이야기했죠. 이 합자는 우리 합리적이라 합자는 밥그릇처럼 밑에 밥공기에 밥을 퍼고 난 다음에 위에 뚜껑이 있는 밥공기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찬합할 때도 찬합이라고 합 그러는데, 이 합을 쓰지 않지만 찬합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거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뜻지라 그랬잖아요. 뜻지. 자, 소리가 뜻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의지도 뜻이지만 원래 고기를 뜯어먹다 해서 뜻지예요. 고기를 이제 맛보기 겉부분을 뜯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의 몸통인데 요 한일은 몸통에서 분리되어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뜻지 할 때 이래 쓴다고 그랬죠. 같은 글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뜯을 때 손을 볼끔 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옷자락을 잡고 마치 옷자락을 뜯을 듯이 잡는 거, 그게 붙잡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쓴 겁니다. 이해가 가겠죠? 그죠? 근데 붙잡을라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를 잘하게 뭐냐면, 글자는 이제 붙여서 나누니까 요 띄어놓으면 더위 잡을 반 하니까 무슨 에어컨이나 선풍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위에 잡을 반자예요. 더 위에.
자, 우리가 딱 등산을 생각하세요. 등산할 때 요 등반할 때 요 반자를 써요. 그러면 절벽을 타든지 그저 나무 위에 오를 때는 한 손 한 손 더 위에 잡게 되죠. 더 위에 잡게 되죠. 그죠? 교차해왔어. 한 손 위에 잡고 또 한 손 위에 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손 한 손. 그래서 더 위에 잡을 반이니까 우리 등반하다 할 때 반을 쓰는 거예요. 자, 요때 나타나면 요 위에 나타난 거 수풀림하고 뒤에 요 우리 보면 효효 할 때 배웠죠, 그죠? 요거는 울타리를 나타냅니다. 자, 울타리 원래 울타리 번 그래요. 울타리 번 그러는데 밑에 나오죠. 큰 대 모양 있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 모양과 큰 대 모양 이런 것들 또 양손을 두 손 받들 공자처럼 양손이라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울타리를 양손을 가지고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아간다 할 때 요 사람이 표시라 그랬죠. 양손인데 요 손 하나를 갖고 나아간다, 더 나아간다. 그래서 더 위에 잡을 방, 그 더 위에 잡아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산에 등반할 때, 절벽을 탈 때, 계단이 아니고 사다리로 오를 때 올라가려면 한 손, 또 그 다음에 더 위에 한 손, 또 더 위에 한 손, 왼손 오른손 교차하면서 가죠. 그래서 더 위에 잡을 반, 위에 나타나는 것은 위에 요것도 울타리 반이고 여기까지 해서도 울타리 반입니다. 자,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갈 때도 한 손 한 손 더 위에 잡아야 올라가죠. 그래서 더 위 잡을 반은 더 위에 잡을 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선수의 모양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질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자꾸 이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여러분 배워야 될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먼저 요 손수가 왼쪽 편에 올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을 손수변이라죠. 변은 왼쪽에, 부수가 왼쪽에 올 때 변이라고 하죠. 왼쪽 부분인데, 근데 보면 그 글자에 보면 보세요. 왼쪽 편이 나타나죠. 왼쪽 편에.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기면 뭐 편하게 손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익을 할 때 이제 보세요. 여기 나타나 요 모양.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부분이 우리 나아라 그러죠. 내 자신 할 때 나아.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창과를 빼면 요것만 남겠죠. 여기 손수입니다. 아니면 이것까지 해서 손수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요 반을 딱 자르면. 자, 손이고 창이고 그 모양인 거면 손에 창을 꽉 쥐고 있는 딱 쥐고 있는 모습이죠. 손에 창을 쥐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아입니다. 나아인데 원래는 여기 양고기를 창을 가지고 창이 왜 날카롭게 하면 또 창만 있으면 또 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양고기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누다 해서 나아예요. 원래 이 글자가 생기고 여기 아니고 이 글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글자가 따로 분리돼 나온 거예요. 양고기를 나누다 해서.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 문제가 뭐냐면 요 제주제라고 있죠. 제주제. 이 제주제자는 쓰는 순서도 달라요. 자, 보세요. 필수.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래 거면 점을 하나 찍으면 우리 마두천이라 하고, 그 한일에다가 그 갈고리고를 딱 일자로 쭉 내리고 난 다음에 요 삐침별 있죠. 삐침별처럼 하는 게 제주제예요. 제주제고. 손수는 쓸 때 요렇게 쓰지. 자, 긋고 쓰고 밑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가. 요 손수고. 그러다 어떤 책에 보면 손수를 제방변이라고 해야죠. 제를 모방한 거리다. 그래서 제방변. 그래서 보면 제방변 그런 요 방자도 제를 모방한 변이라고 그래서 제방변이라고. 그리고 삼수변 해잡고. 근데 원래 손수변이죠. 삼수가 있으면 삼수변 하듯이 요 손수변 그래요. 그래서 제주 제자인데 이건 나중에 나무 목자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은 나중에 나무 목자 할 때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왜 제주 제냐면 기본적으로 나무가 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뭔가 만들려면 딱 왼손은 여기 잡고, 그죠? 오른손은 여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어떤 나무가 있을 것 둥그런 나무가 원재료가 있을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조각을 하든지 물건을 만들 것 같으면 왼손은 이쪽에 잡을 거고 오른손은 도끼를 들고 요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붙으니까 실제 보면 반을 자르더라도 실제 물건을 조각을 하든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부분은 요 부분이고 오른쪽에
부분이 이제 삐져나가서 버리는 초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글자 있죠, 이 글자. 이것도 전부 다 둘 다 조각이지만은 실제 왼쪽 편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우리가 말하는 저 가구들, 나무로 만든 어떤 목재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반을 딱 자르면 나머지 요것만 남잖아요. 그죠? 요 부분만 남잖아요. 거기서 제주재라는 거는 원래 재료, 제주재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주재료란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저 나무목의 왼쪽 편의 반동갈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온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인간의 생활 행동의 습관들을 알 수 있죠. 자, 맨 먼저 오른쪽에 나타나는 글자가 이거 뜻지라고 그랬죠. 그지? 뜻지. 뜻지고 왼쪽 편에 손이죠. 자, 그래서 손이 있으면 손바닥 하나씩 이렇게 갈래 뜯어놨죠. 그래서 뜯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뜯을 때 볼검지죠. 뜯을 때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움켜쥐잖아요. 아까 추나요법 할 때, 아까 추나 할 때, 그죠? 붙잡을 놨자서 이렇게 썼잖아요. 요 뜻지의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나타낼 때는 뭔가 물건을 잡아서 뜯을 때 사용하는 그게 손가락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짓자는 오른편에 나타나는 요 글자는 기본적으로 절 이야기할 때는 절사인데 원래 이게 이제 관청시자예요. 관청시. 자, 절이나 관청이나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일반 불교에서 절이라는 의미를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 고려시대는 이제 나라에서 장려한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죠? 정책적으로. 자, 불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절의 그 불교에서 어떤 권력의 의미 또 그리고 옛날에 외국에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올 때 그 외국에 있는 뭐 동진이나 진이나 그죠? 스님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스님들이 올 때 대부분 묵게 만드는 곳이 무슨 모화관이 해서 사신들이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모는 그 사신들이 거처하는 그 공간이었는데 그리고 관청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오래 상주하고 머물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절이 되고 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이다 보니까 똑같이 절사, 절치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락하면 다 저것들이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를 짓자 가지다 말을 소유하다 가지다 할 때 요 지 가지고 다 지참 할 때 요 다 지자를 쓰죠. 그 절사 이 관청시를 쓰는 거는 절과 관청이 과거에는 무소불위의 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길접 오른쪽에 나타나는 게 요거는 첩이죠. 첩. 자, 위에는 대인이다 그랬죠. 설리 대인이 갖고 있는 땅이나 모든 것들인데 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자들이 그래서 예전에 보면 궁에 있는 궁녀들은 전부 다 임금의 왕의 소유고 그 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여자를 특히 이제 아내 같은 그런 여자를 첩이라고 하죠. 모든 첩은.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조선시대에 그 우리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무조건 소첩이 그걸 쓰잖아요. 그죠? 임금할 때 그 여인네가 이야기할 때 소첩이라서 하고 궁녀도 이야기할 때 소첩이라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궁에 사는 여자들은 모두 왕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 첩인데 이 사람과 손, 그죠? 자, 이런 궁녀로 삼게 삼다 가져오다는 의미로서 사길접이라 그러죠. 사기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켈체. 요 켈체도 뭐 나중에 요 손톱조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 나무예요, 나무. 근데 요 나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면 순을 나타내는 순이에요. 순을 캘 때 위에 이제 땅이 있으면 땅 위에 올라온 윗동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먹고 항상 이야기하죠. 위에 나무, 여기 이제 순 부분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뿌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무목의 각골문 시대에 때 나타났던 글자는 딱 원래 요 땅 아래 부분과 윗 부분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돋아난 부분을 손으로 뜯어내는 거니까 요 캐다 해서 캘채 그래. 채가다 할 때. 자, 오를 의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죠. 요 나아가 위에 그 양양입니다. 양양인데 기본적으로 양양은 요래 쓰죠. 이제 꼬리가 없죠. 꼬리가 없는데 꼬리가 잘린 양양이에요. 그래서 꼬리가 잘린 양양은 사냥해서 뭐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건데 이 옳다는 말은 원래 올가매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올가매다. 그래서 오를 가 그러죠.
오를가 이거는 올가 매다란 뜻이에요. 올가 매다란 뜻이요. 이거 요거를 자리, 땅, 뭐 모든 것을 올가 매다란 뜻이. 그래서 오를 가자는 우리 올가미 할 때도 올가 매잖아요. 그래서 올가미 가 올가 매다에서 오를 가가 온 거예요. 자, 그 옳다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올가 매다는 건데 이 의자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보면 그 나중에 유교 사상에 군신유의해서 군주와 왕과 신하 사이에는 요 의가 있다는데 의로움이 있다는데 그 의로움은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해갖고 저스티스에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올바르게 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글자는 이거는 이제 분배의 권력 분배의 의미, 계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생기는 과정은 맨 처음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아주 소수 부족끼리 음락국가라든지 소수 부족들이 이때 조그만한 그런 무리 지어 살고 있을 때 어떤 공격해야 할 대상이 있을 것 같으면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병이라든지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어느 부족을 치려고 하는데 나중에 치고 단 연후에 그 전리품으로 어느 부분은 너희들한테 줄 거마 아니면 꼭 나눌 거마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득이 없는데 그런 전쟁에 참여하진 않잖아요. 지금이나 막 수천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기게 되면 그죠? 이기게 되면 서로 전리품을 나누게 되겠죠. 그 양이란 게 바로 옛날에는 신을 모시는 신한테 제사를 올릴 때 쓰는 제수로서 쓰이고 소 다음에 양으로 쓰였는데 결국 전쟁 과정에서도 양을 잡아서 뜯어 먹을 때도 똑같이 나눠 뜯어 먹잖아요. 그런 전리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양을 내세우고 밑에 손에 창을 가지고 창은 칼 같은 다 역할을 했은 겁니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했던 약속대로 우리가 올감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계약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올감했던 약속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 그게 곧 전리품 분배, 이득의 분배, 정치에서는 권력의 분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옳음이 있다는 거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는 임금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신하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신하한테 아무런 어떤 이권이나 뭐 이득이지 뭐 오게 되는 것이 없으면 뭐 하려고 신하를 합니까? 요즘 공무원들 하려고 하는데 왜 고위공직자 하려고 하는데 왜 공직자를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자기한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심리 바로 그 분배의 목적에서 생긴 글이 바로 요게 나아자 나누다에서 나아자 소리가 온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손수 세 방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손수 보이죠? 왼쪽 편에 손수 변이 보이죠? 딱 보이니까 빨리 하면 돼. 요 뺄발인데 빼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요 발인데 원래 이 생긴 모양이 요 개견자 보이죠? 개견자 그러다니까네 개견 다리 부분에 요 앞쪽에 하나가 개 다리가 있는데 하도 빨리 뛰니까 개 다리가 보일동 말동 한데서 개달릴 발이라고 그래요. 개달릴 발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개의 입장에서 본 거고 또 그리고 그래서 개 달릴 발을 다르게 이제 달릴 발 달리다 할 때 달리다 발인데 우리 소리 보면 달리다가 있고 자 발음 잘해야 됩니다. 달리다가 있죠. 달리다. 자 물건을 달다인데 그 물건 입장에 보면 물건이 달려 있는 거 아니야? 그 달리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땅으로 보고 자 위에 아까 나무목이 봤죠? 윗부분이 식물의 머릿부분인데 위에서 땅에 있는 어떤 식물을 딱 고구마처럼 어쨌든 고구마 줄기를 뜯었더니만 아래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달리가고 뽑히는 거예요. 달리가고. 그래서 그 달리다. 그래서 오히려 개가 달리는 모습보다는 우리 보면 이제 땅과 땅에 있는 여러 식물들 밑에 있는 뿌리를 뽑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뿌리를 잡아 뽑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발자를 우리 치과에 가면 치아를 뽑죠, 이빨을 뽑죠. 그래서 발치라고 하잖아요. 발치. 그리고 뺄 발자, 뽑을 발자,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위로 한일 주위로 요 경계심 주위로 안에 있던 것이 달려 나온다. 그래서 달릴 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그러니까 저거 뭐냐 하면 우리 소리가 오묘한 건지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뭐 중국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죄 우연케도 전부 다 소리가 같잖아요. 우리에 보면 사전을 찾으면 우리 사전이 이제 그 한계가 그거잖아요. 그냥 글자만 여기 달리다 스나하면 여러 가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뛰는 곳 달리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잡아당기가 뭔가 물건 달리다. 대롱대롱 달리다. 그죠? 달려있다. 달리다. 뭐 이런 것들을 한글로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전에 이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말 소리가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문자로 우리 문자 공부하잖아요. 그죠? 문자로 공부하기 위해서 보면 그런 요 사전의 뜻 아주 긴 뜻이 글자 하나로 다 의 문자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을초죠. 불을초. 자, 항상 이야기 오른쪽에 있는 불을소. 원래 이것도 불을소, 불을초 다 이야기해요. 입으로 뭐 아무 것이야라고 부르니까 멀리서 요 칼도는 손짓이죠. 그죠? 손짓 하는 겁니다. 손짓이니까 폈다 굽었다 하죠. 부를 때 쓰는 것 안쪽으로. 자, 그러다가 뭐 들리지도 않는지 아니면 오지도 않으니까 직접 가서 손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직접 가서 손으로 붙잡고 붙자가 원래 부르는 게 그거예요. 붙잡고 부르는 게 불을 초대할 때 쓰죠. 요 소는 소환할 때 쓰는 게 소환할 때. 자, 그 다음에 떨칠진 하죠. 떨치다. 떨치다는 말은 떨쳐내다는 거예요. 떨쳐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름을 떨치다. 들어있죠. 그냥 멀리 퍼지게 만들 두 가지 써요. 두 가지 쓰는데 기본으로 우리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땅에 우리 지진할 지진할 때도 밑에 보면 요 진자를 써요. 요 진자는 천간지지의 용을 상징할 때 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학설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고대 문자를 볼 것 같으면 이래서 놨어요. 꼭 어떤 나무 가지에 그 벌레가 달려 있는 모양이에요. 꼭 이제 우리가 뭐 누에 고치 있잖아요. 누에 고치. 누에 고치 중에 고치죠. 고치. 번데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 나중에 원래 여기 들어가는 곤충류죠. 곤충류들은 아래에서 태어나서 유충 생활을 걷다가 나중에 고치를 만들어서 번데기 상태로 오래 또 지났다가 지가 뚫고 나와갖고 나중에 날개를 가지고 날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충들 날개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애 주기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밑에 우리 용대에다가 이거를 배당시켜 놓은 것은 우리가 용이란 상상의 동물이 기본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용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뱀으로 태어나든 잉어로 태어나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아주 미진한 동물로 태어나든 변태와 변태를 거듭해서 보다 나은 존재로 진화하고 거듭 태어나는 그런 존재들 다 용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누에 고치에서 누에가 붙어 있는 고치에서 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떨치다 그러는 거예요. 손으로 잡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떼다, 떠다, 떨치다, 쳐서 떼는 것. 그 떨칠 진이에요. 그래서 소리에서 또 이름을 널리 진동하게 하다, 떨치게 하다 할 때도 같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칠타는 손에 못쟁이가 손으로 못 박는다 하면 칠타. 못 박으려고 하면 쳐야죠. 그죠? 칠타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던질 투. 또 손으로 오른쪽에 몽둥이 수가 있죠. 몽둥이 들고 있죠. 몽둥이. 몽둥이 수, 창수를 하잖아요. 그죠? 창이니까 던지는 거, 찌르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던질 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울 때 우리 싸우면 투를 하죠. 싸우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거죠. 창은 기본적으로 근접전 무기가 아니고, 그죠? 멀리 있대. 맨 먼저 우리 보면, 예전에 전쟁 영화들 보면요. 올 때 맨 먼저 창을 던지잖아요. 근데 창을 던지고, 뭐, 다른 칼을 갖고 있든지, 그 창은. 그리고 아니면 이제 진을 형성하고 있으면 딱 앞쪽을 뻗어갖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수. 오른쪽에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위에도 손이고 밑에도 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 덮을맥이 가운데 나타나면 어느 경계 지점이 이야기합니다. 경계 지점, 뭐 담벼락이든 어떻든. 자, 손은 위에 있으니까 손톱전은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손톱이라 생각하지 말고.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아래 사람이 볼 때는 손톱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손톱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손톱조를 쓰면 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 손과 아래에 있는 사람 잡으려고 한 사람이 뭔가 물건을 주고받는데 결국은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쓰면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수.
그리고 예전에는 받고 주고받고 두 개 다 썼는데 1번은 받고 2번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고받는 게 아니고 받아야 주는 거예요. 예전에 글자에는 받아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수하다 할 때는 요걸 쓰고 뒤에 주고받다 그런 주고받다 해야죠. 그 현대 한자예요. 원래는 받고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받아야 주지. 주면 절대 받지 마세요. 싸워가도 우리 헤딩해서 박아야 그 선빵을 날려야 나중에 이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주고 주고받고인데 원래는 주는 겁니다. 요거는 없는 것이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손톱조. 일단 손톱조까지 하고 한 편 마치고 다음 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손톱 모양이에요. 그 각골문 보면 특징이 손에 보면 요 안쪽 굽어 있죠. 그 손톱을 한 1년 이상 아니 뭐 10년 30년 기른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10년 평생을 기른 사람이 있어요. 그지? 근데 손톱이나 발톱을 오래 기르면 여기 위로 똘똘똘똘 이렇게 말리 들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아니면 사진이나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가락들은 내 바깥쪽으로 있던 딱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지만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원래 글자고 글자의 자리 위 부분에 나타날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자 원래 손톱조 모양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은 몇 글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맨 먼저 손톱인데 손톱에 손을 그려놨어요. 그 손톱이 하는 역할은 긁는 일이죠. 그래서 긁을 조자예요. 손톱자지 긁을 조. 자, 손으로 손톱을 긁는 게 아니고 손톱이 하는 그러니까 하는 일, 하는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보스는. 그래서 손톱이 하는 역할 뭐냐?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긁을 조예요. 손톱은. 자, 그리고 요것도 남아 있지만은 이거는 손톱인데 손톱이 하는 건 요 파 해놨죠. 파. 그래서 손톱이 하는 게 긁을 파라고 하는데 요 파. 항상 이야기했죠. 원래 파족이란 족속이 족속도 있고 원래 뱀꼬리 파죠. 뱀꼬리 파. 위에 풀초를 쓰면 파초의 파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대죽이 있죠. 대죽. 자, 대죽. 자, 대나무로 만든 그 조리란 말이에요. 우리 조리 알죠? 복조리 할 때 복조리. 자, 지금 뭐 내일 모레 그게 오네요. 동지도 오네요. 동지란다. 정글 초하러 오네. 정글 초하러 오면 복조리 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나타난 것들이 많죠. 그죠? 위에 나타나는데. 자, 맨 먼저 하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요 동물들 중에 할위는 우리 요 코끼리 상 하면 이렇게 쓰죠. 위에 나타나는 요 모양.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모양이 코끼리에 나타나는 요 머리 부분이라, 머리가 코 부분이란 거죠. 그 손으로 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코를 잡고 이제 코끼리의 일 시키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할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예전에는 코끼리를 신성하게 봤는데 어찌 코를 잡고 일을 시켜요, 그지? 자, 아무튼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말하는 노동이 아니고, 그죠? 코끼리는 그냥 행진만 하는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과거에. 아무튼 코끼리의 코를 잡고 있는 모양, 그 할위. 그리고 나중에 문장에서 보면 이 할위는 이제 너무나 중요해요. 할위가 문장 속에 나면 하다란 기본적인 의미보다는 영어의 좀 보면 특수 동사 make 있죠. make 보면 각 문장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죠. 또 아니면 또 대동사 do나 make 역할을 요 하나가 다 합니다. 실제. 그래서 뜻이 하다 해서 자, 뭐 하게 되다, 해치다, 그 뭐뭐로 여기다, 뭐 여기다가 곧 뭐뭐로 삼다. 그래서 하다, 되다, 치다, 여기다, 삼다, 이 전부 다 하다의 뜻입니다. 그다음 문장에 따라서. 그래서 할위의 문장적 역할 앞뒤에 오는 그 말들의 의미만 잘 알으면 문장의 그 형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면서 문장을 아주 맛깔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할위가. 자, 그 다음에 사랑애자예요. 사랑애자인데 지금 여기부터 토로 붙어 있는 자 훈과 음은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사람들, 현재에 있는 한자 관련 사람들이 이제 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애자는 지금처럼 영어로 love, L-O-V-E, L-O-V-E의 그 love란 그 단지 love란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이제 그 그리워하고 연모하고 소중히 아끼고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뜻이 있었는데 지금은 딸랑 사랑이란 의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애를 읽을 때는
그냥 소중히 아끼다, 그리워하다. 그 우리 뭐 연모하다, 그지? 우리 친애하는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그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존경과 그리움의 뜻을 담아 쓴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위에 손이 나타나잖아요. 손이 나타나는데 자 가지고 싶어. 사람 마음은. 근데 보니까 밑에 뭘 가지고 싶냐? 저 사람은 심장, 마음을 갖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이 다쳤네. 덮을맥이 덮여 있네. 장애물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손으로 또 밑에 보면 요 보면 나중에 부스 발과 관련된 부스지만 또 다르게 보면 손이고 보니까 딱 이렇게 삐침별로 해놔놓으니까 손에 심장을 잡아 뜯고 싶잖아요. 내 가슴을 뜯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손이고 여기도 손이지만은 내 심장을 양손으로 뜯고 싶어. 왜? 괴로웠어. 보고팠어. 그리웠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리움에 사무치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중히 아끼고 그리워하고 연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상대방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담은 글자예요. 그래서 아끼고 아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딸랑조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는 그 개념이 좀 뜬구름같죠. 그러니까 받을 수 했죠, 그죠? 원래 먼저 받고 주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편에 보니까 남아 있네요. 여기까지 맞춰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더 있구만. 자, 요거는 보면 기본적으로 일컬을 칭글한데 칭글하면 저울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칭찬할 때도 칭을 쓰지만은 왼쪽 편에 이제 벼화가 나오죠. 벼와 관계되어 있는데 칭하면 우리 저울칭 있잖아요. 저울칭. 수학을 하면 무게를 대고 나중에 무게를 달아야 나중에 세금을 내든 팔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 편에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글자 있죠. 가장 잘 보는 글자 중에 제자, 두 제자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거꾸로 볼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 달감이라 있죠. 달감. 어떤 사람은 이거 이제 혀라고 그래갖고 혀에 요 하늘을 넣어놨으니까 달달해서 오랫동안 간직한다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달다 무게를 재다 할 때 무게를 재서 감을 느낌을 이거 얼마 무게네 그러죠. 자, 그리고 달감인데 정확히 알지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다시 잴 거 아니에요. 저울을 가지고 하든 다시 잴 때는 요거 뒤집는 거예요. 그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되겠죠. 자,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불글단이잖아요. 불글단. 그 소리가 단자가 오는 거예요. 달다예요. 단자가 오는 거예요. 또 속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 근데 요때 속에 담겨 있는 걸 썼는데. 그래서 다시 재는 거예요. 다시 재고 뭐예요? 자, 뭘로? 손으로. 그래서 여기 들칭자. 들다 할 때 들칭. 오른쪽에 나타나죠? 들다 할 때 등칠이. 들칭이에요. 들다 할 때 들칭. 자, 그리고 요거는 드는 게 손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저울의 의미니까 두재 그래. 두 번 재는 거예요. 두재자가. 근데 이거를 다시 재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컬이 칭자고요. 자, 어찌해는 이제 뭐 밖에자 앞 왼쪽에 나오는데 밑에 보면 요 큰 데니까 명확한 큰 데죠. 그러면 요 명확한 큰 데는 사람일 확률도 높아요. 아까 그거 할 때 더위 잡을 반 할 때 큰 데라도 요거는 벌려져 있잖아. 아주 명확하게 큰 데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요거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자. 자, 생기면 작을 요는 실사를, 우리 뭐 실사를 쓰면, 원래 실을 가지고, 진짜 뭐냐면, 실의 재료가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꼬아서 실을 만드는 거예요. 꼬아서 실을 만듭니다. 여기 보면 이제 꼬아놓은 모양. 그래서 대인의 머리에 뭔가 꼬아놓은 모양을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인 상투를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높은 대인 상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요 어찌란 말, 이 말이죠. 어찌해, 어떠해. 이 어떠는 결국은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신앙 체계나 그 지역 체계의 그 신앙의 대상인 신을 의미해요. 그 어찌란 말이. 어찌하오리까? 그래 누구한테 묻습니까? 다 신한테 묻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찌 지내십니까? 그 사람한테 묻는 것 같지만은 원래 어찌란 말은 어찌는 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믿는 정신 체계나 어떤 신앙 영역 체계의 숭배의 대상이 어때요? 그 대인의 상투꼬리를 잡는 존재니까, 그지?
근데 어찌해요. 이것만 아세요. 근데 지금은 요 어찌해자가 의문사로 쓰이죠. 의문부사로 쓰이고, 의문부사로 쓰일 뿐이지만은, 어찌, 어떻게, 그죠? 하지? 의문부사로 쓰이지만. 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세조자가 들어가면 닭개자를 쓰고, 앞에 삼수변을 쓰면, 그거 시내개 있죠, 시내. 물이 쫄쫄쫄 흐르는 시내개자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사자예요. 요것도 한 글자만 갖고도 막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면 남아있는 게 요 신라면 신자죠. 뭐, 초코파이 정이고 신라면 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위에 한의를, 밑에 있는 한의를 제외하면, 여기 세기를 신자예요. 세기를 신자인데, 세기는 도구예요. 근데 위에 이제 세기는 도구는, 요 간자도 세기는 도구예요. 근데 요 위에 나타나는 모양 자체가, 그 설립자 모양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새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중요한 것을 새길 때 예전에는 나무에나 그 넓적한 또 판에다 새겼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예전에는 요래 썼단 말이에요. 입구 형태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요 해설체를 보면 이래 놨어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자, 요게 이 글자가 요 글자가 지금 신이고 요 말은 요 새길 신자고. 요 글자가 말씀 은자예요. 말씀은 그 새기는 거고, 요거는 말씀이에요. 그거 항상 이야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말씀이란 것은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을 쓰는 행위가 예전에는 새기는 거잖아요. 해서체 같은 경우 같이 나와요. 해서체. 해서체가 아니구나. 전서구나. 전서니까 진시황 통일한 소전체 이전에도 그래 써있다는 거예요. 해서체가 아니고 전서체. 전서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전서체로. 적어도 진시황 이전에는 전국 시대 때는 이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쌓을 때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을 쓰는 거. 자, 그래서 말을 새겨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왼쪽 편에 보면 나타나는 게 어지러울 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새길 때 손이 있죠, 손 보이죠? 손톱조도 손이고 아래 또우도 손이라 그랬죠. 손이고. 자, 보면 요 고리가 모양이 있고, 요 위에서 고리를 잡고 있고, 밑에서 고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게 여기 덮을맥이라고, 멀경이 덮을맥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계 지점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경계 지점을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뭔가 그 말로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세길 진짜라는 거는 뭐냐면 자신이 믿는 바가 옳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말씀 싸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입구처럼 어떤 판에다가 새기고 이렇게 새기고 있는 모양이라고, 양손을 가지고 새기고 있는 모양이라고 이야기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왜 있냐고 하면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어지러울 난을 보면,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서로 고리를 잡고 서로 요 벽 사이를 두고 장애 사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피가 낭자히 흐르는 거죠. 땀이 흐르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을의 변형이기도 한 말, 스물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지러울 난 그래요. 나중에 요 말씀은 하고 세길 신자와 관계된, 매울 신자와 관계된, 그리고 요걸 매울 신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하는 요 도구가 세길 신이고, 이제 쓰면 매울 신이에요. 매울 신. 새길 때 나무판이 있으면 새길 때 이제 깎으면 이런 모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위에 여기 파이 나가겠죠. 그럼 이게 깎아놓은 밑에 음각으로 새겨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각은. 그럼 어떤 사람은 도장은 여기 요 부분에다가 먹물을 먼저 찍는 거지만은 요 자체 새기놓은 자체는 이렇게 움푹하게 새기나 놓고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빨간 안료를 넣어가지고 딱 채우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채워놓으면 그 채우는 게 바로 메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볼 때 나무판에는 채워놓은 요 안료만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 메우다 그러는 거예요. 이 폼을 파는 거는 새기는 거고 요 안료를 넣는 거는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고 난 다음에 새긴 표면에다가 안료를 넣어가지고 음각된 안료를 넣어가지고 새기는 거. 자,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새길 신과 메울 신은 같은, 그죠? 신의 말씀을 새기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씀 온 자체를 맨날 신을 말을 쓴다는 자체. 그러면 인간의 말이라 생각해야죠. 이 소리가 말이 아니고 말이 하는 말이라. 자, 그 다음에 숨을 은자, 숨길 은자죠. 숨길 은자. 아직은 바로 지났는데. 자, 요것도 우리 보면 은이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 하다 보면 토끼 토자 써갖고 요 시험시험 걸로 잘 하면 일자가 있어요. 일자. 은일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은일 사상은 도가 철학에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남북조 시대 때 보면 그 북조의 그죠 촉이 촉이 나타나는 청담사상이라든지 그런 시대 때 이거 선비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 숨길 은은 자기가 숨길 은이 아니고 숨을 은이 맞아요. 숨을 은.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에서 쉽게 생각해 요겁니다. 어디 그 계곡이든지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외떨어져 있고 아무도 오지도 않고 너무나 경치도 좋고 여기서 좀 즐기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세상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꼭 숨어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요 일자 요 떠나다 토끼다 그런 것은 무슨 죄를 지어갖고 도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 다른 의미의 은유사상에서. 자 아무튼 숨길 은자는 은자자가 숨자인데 알고 보면 이제 요것도 손이죠. 자 여기도 손이죠. 요것도 손이고 요거 손이에요. 그리고 밑에 장인이에요. 장인은 그 뭔가 물건을 만들 모양입니까? 양손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거예요. 담아서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요 장인 할 때 장자가 감출 장자의 소리다. 장인. 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장인하면 사람을 감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인하면 길게 늘어뜨리는 게 더 장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말놀이를 해서 말놀이 말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을 가지고 장인 그러니까 손을 써서 사람을 숨긴다는 거예요. 저 뭐냐 밑에 마음심이죠. 그 사람의 손을 써서 사람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지러운 심사. 그런데 왼쪽 편에 보면 이제 언덕부가 있잖아요. 언덕부는 대부분 보면 산이나 외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지 않는 곳에 손을 써서 사람을 숨기기 위한 그러한 상태 아니면 그런 마음 그것을 이제 숨길 은이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이면 사람 마음을 숨기는 거고 진짜 사람 숨으면 그냥 숨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글자들 많이 쳐다보고 뭐 저처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 또 있네. 왜 자꾸 나오지? 자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계된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이해원이랍니다. 이해원도 여기서 나타나죠. 요 손과 손이죠. 손과 손이고 요거는 손이 뭐냐 손수 있죠. 손수 아까 볼 때 볼간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손인데 위와 아래에서 서로 손을 잡고 이어주니까 손을 느리다 보니까 한쪽 사람이 손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원 하면 이어주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손과 손을 가지고 서로 이어준다. 이거 보니까 이거 이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손을 당긴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앞쪽으로 쏠리면 손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손을 당길 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이 위에 떨어져 당길 때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벽에 사람이 떨어져 있어. 난간에 사람이 떨어져 있어. 그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들어올 속도가 빠를 수 없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요 자체가 어떤 상황이 오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시를 늘어뜨리다 그런 소리가 난 거예요. 늘리다. 실이 왜 왔냐? 속도가 느린데 요 시를 느리다 소리를 갖고 위해서 느릴 완그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번에 우리 완급을 조절해라 그러죠. 완급을 조절해라 그러면 요 느릴 완자인데 원래 실은 짜가지고 느리는 그런 거죠. 그 소리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켈체 이야기했죠. 그죠? 오른쪽 원래 이게 켈체였는데 나물체자고 안 색깔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 손을 갖고 오면 손으로 요 따다 캐다. 그 다음에 요 자체 요 위에 올라가면 풀 자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손으로 캐는 그 풀 자체니까 나물체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나타나는 트럭발을 쓰면 요 트럭발이 그거 사람의 머리결의 그 앞머리라든지 옆머리 머리결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요 문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햇살이 쬐는 모양, 빛이 쬐는 모양. 우리 보면 이제 자체 발광이라 그러죠. 그 모양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죠? 그냥 캐고 싶은, 채고 싶은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무늬체라고 그래요. 무늬체.
자, 무늬도 보세요. 어떻게 오냐, 이거. 물에서 온 거예요. 물에서. 무늬. 무늬가 뭔지 알겠죠? 그죠? 무늬.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요 색채할 때 요거 씁니다. 네, 이자 진짜입니다. 이자 진짜 마지막 손톱점이고. 그 어차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것도 옷들부가 요 손톱조가 보이죠? 손톱조는 이제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손톱조가 보이니까 원래 오른쪽에 나타나 요걸 이제 밑불부라고 그래요. 밑불부. 자, 아이를 손이 위에 있단 말은 아이를 위로 손을 가지고 아이를 위로 들다는 의미가 감싸서 들겠죠. 아이니까 어린아이를. 그리고 유락하니까 아이 들어서 요 세을의 영자라고 했죠. 세을. 아니면 숨을 얹어도 되지만은 세을에 있으니까 요 흘리는 거 아닙니까? 뭔가 기울여 흘려내리니까 아이를 들어서 흘려내린다. 그래서 젖을 준다. 요 유자도 흐를 유자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물이란 게 뜰부다고 하는데 왜 삼수비를 해야 하냐? 기본적으로 자연은 수승하강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날이 추우면 발이 시리죠. 그죠? 날이 더우면 머리가 뜨겁죠. 머리에서 나죠. 그 왜냐 하면 결국 우리는 열에 영향을 하지만 그 열에 있는 에너지, 즉 열이 아니라 물기에 있는 물기가 우리 수분에 에너지가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거는 물이에요. 결국은 물이에요.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간 물 차이일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뜰부란 거는 이제 위로 뜨다. 원래 이 자체가 아이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아까 밑불부라 그랬죠. 들어 올리기 때문에 자, 수분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태양빛이 내리쬐면 그 태양에 있는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그죠 계속 이제 복사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물 분자, 물 입자에 열 에너지를 주입하기 때문에 100도가 되지 않더라도 수분이 증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물 입자가 태양의 복사 에너지, 저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쭉 올라가다가 저 위로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지면 안 내려오려고 해갖고 서로 저끼리 모인 게 구름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열 에너지가 떨어지면 아래로 내려오는 게 모여갖고 내려오는 게 거의 여러 가지 비고 눈이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자연에 오고 가고 하는 순환의 그 대기 안에는 결국 움직이는 거는 물의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수분 형태로. 그래서 뜰부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것도 손이고 요것도 손이라 그랬죠. 손이라고 손. 해놔놓고 뽑히지. 이거 보면 이제 요거에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뚫을 고는 뚫었다가 뽑았다가 자유자재도 되지만은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죠. 꺾은 갈고리 골은 한번 들어가면 걸려가고 뽑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깃발을 서로 뽑으려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방자. 그죠? 방이라는 것은 제후나 어떤 뭐 전쟁에 참가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깃발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깃발을 꽂아놓은 모양이에요. 꽂아놓은 모양인데 일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깃발을 꽂아놨는데 의미적으로 그냥 한일로 되어 있다는 거는 깃발을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냥 요 밑에 갈고리 골이 있다는 거는 깃발이 안 뽑힌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권리나 깃발을 양손을 가지고 잡아서 채가고 뽑고 다투는 것, 그 모양이 다툴 쟁자라고 그래요. 쟁. 우리 경쟁을 할 때 쟁, 그걸 쓰잖아요. 그게 뭐 실제 깃발이든 아무튼 이제 여기는 쟁인데 쟁정은 이제 같은 음모였어요. 같은 음모예요. 같은 소리 계열이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고요하다는 건데, 자, 왜 고요하느냐? 요 서로 다투고 있죠. 왜 풀을 청을 썼어요? 이제 항상 이야기하죠. 풀을 청이 뭐야? 서로 풀었다는 거,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색깔이 푸른 거와 관계가 없어요. 서로 다투는데 다툴 이유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청을 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 요청을 해서가 아니고 제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할 정은 서로 뭐예요? 다투고 있는데 물로 씻어붙잖아요. 다퉈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서 깨끗할 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할 정, 왜 고요하나 조용하지 정막 강사이냐. 더 이상 풀었으니까 다툴 이유가 없어. 그리고 물이 와가고 다 쓸어내려버렸으니까 깨끗해. 다툴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게 사람과 사람만이 다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제외한 자연계에서도 어떤 영역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의 일기, 기후, 저기압, 고기압은 서로 그 세력 다툼이잖아요. 서로 밀리고 오고 가고 세력 다툼하는 거 싸우다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온도가 내려가고 뭐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계에는 언제든지 세력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충하는 거예요. 상충하고 같이 또 융합하기도 하고. 그죠? 자연계 이치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온당할 타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당하다는 게 뭐냐? 우리 그 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우리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을 보라 그러죠, 그죠? 그 대부분 이제 타자가 무슨 타자냐 하면 이 밑에 이게 여신이에요. 여자가 아닙니다.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멀끔 잡아가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자리에 못 있게끔 드러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신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여신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여신이 아니도 한 집안에 시끄러운 여자 있으면 막 멀끔 드러내가고 집 밖으로 쫓아볼 수도 있죠. 왜 이게 그게 온당하다 하냐? 온당하다는 건 그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타와 합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뭐냐면 우리 합의 국회에 가면 정치를 할 때 협의를 해라, 합의를 해라, 아니면 타협을 해라 할 때 요 타협할 때 타를 쓰는 거예요. 자, A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단이 있어요. A가 뭐 여야들 어쨌든 두 집단이 이제 정치나 정쟁을 해서 서로 자기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시한이나 결과를 국민을 위해서 내놔야 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주구장창 지극끼리 싸울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예산 결산이라든지 예산 결산은 나중에 해가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에서 원래 이제 서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가 맨날 부딪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국은 예산을 합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합의를 보는 것과 타협을 보는 것은 다른 게, 우리 맨날 이야기돼 박공기 합의는 야 그러지 말고, 자 우리가 대상 싸울지 말고 너무 급박하니까 일단은 언제까지는 아니 뭐 12월 뭐 30일까지는 아니 크리스마스까지는 결과를 내놓겠다고 일단 마지노선을 딱 놔놓고 하자. 그러면 한 그릇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든 요 안에서 찢고 볶아야 나오는 게 그게 합의예요. 원래 서로 주장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더 썩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법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좋은 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무슨 모략질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합의예요. 합의는 딱 하면 썩든 뭐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타는 뭐냐 하면 자 이래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다원칙,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하게 나중에 법안을 처리하고 어떠하게 결과를 도출하냐 대원칙을 만들어내놓으면 그 대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요 A라는 집단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B 집단에서 대원칙에 맞지 않는 걸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버리니까 드러내버리죠. 그러니까 드러내버리는 게 바로 요거예요. 빼버리는 거. 빼버리고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타협 온당하다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대전제 대원칙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은 드러내버리는 거. 그걸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 말하는 한 집안에 있어 여자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은 이 글자가 생긴 역사를 생각할 것 같으면 과거에 그 모계 사회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여신이 그죠? 자격이 되지 않는 여지도자가 있을 때 요 와가지고 데리고 누군가를 파면시키는 사람은 결국은 그 여왕 위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 위에 있는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꼭 신일 수도 있지만 신을 믿는 그 당시 백성들의 눈초리 여론들이겠죠. 그래서 바로 대전제에 필요치 않는 것은 드러내버리는 거. 그죠? 포기를 하든지 어쨌든 드러내버리는 게 타예요. 근데 합은 드러내는 게 아니고 찢고 볶든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갖고 그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원당을 타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3개밖에 안 되지만은 글자들이 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마치고요. 그 다음이어서 쌍날철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